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이제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자격이 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이 변동이 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달라짐으로 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실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직장가입자가 내든 이러한 보험료의 부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항은 이제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에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지역가입자로의 보험료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의 자격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건은 통산 1년 이상의 이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거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이 돼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 자가 지역가입자의 전환으로 돼서 보험료를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보험료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일 때 얼마를 내느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얼마인가를 비교를 해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신청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임의계속 가입을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6개월 동안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청한 후 최초로 이러한 이제 지역가입자의 전환이 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한 후 최초로 이러한 임의계속 가입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항은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1년 이상이 된 이러한 경력이 있게 되면 임의계속 가입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해서 이제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직장가입자는 아니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의 산정 방법과 유사하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의 월액은 또 이제 평균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0조 사항은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서는 이제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직장 가입자에는 이제 사용자와 이제 직장 가입자가 50%씩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5항은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인 것처럼 산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임의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라고 규정을 둠으로써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부담과 의무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6항의 경우에는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제 그 급여 제한에 관한 내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체납한 경우에 급여 제한에 발생하는 사유에 관해서는 이제 지역 가입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대 단위의 보험료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정은 직장 가입자인 것처럼 보험료가 책정이 되지만 임의계속 가입자가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의 세대 단위의 보험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가입자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는 보험료의 부과 방법은 직장 가입자인 것처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양쪽이 혼합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은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서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